소식 만가지 사연 세상 만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가지 세금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실 두 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문재한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한 세무사입니다. 본업은 세무사고 부업으로 라면 먹방도 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먹방 하시는데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와이프가 빼라고 해가지고 네네. 저 직장 상사님께서 빼라고 해서 네. 뺐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자유롭게 빼실 수 있어서 굉장히 부럽네요. 네, 우리 또 전영진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평소에 이지혜 씨를 흠모했다가 이제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나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네. 전영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직장인들이 연말이 되면은 굉장히 오르기 힘들어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네. 와이프 다들 와이프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 데를 특별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네. 가끔 저 혼자서 자기도 하니까 네. 좀 강조하고 싶었고 저한테는 와이프가 직장 상사인데 네.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주말 등산을 제일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등산, 주말 등산, 정말 오르기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근데 혼자서 산을 오르나 아니면 직장 상사 같이 오르나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네.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를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평일에는 뭐 업무랑 야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말에는 그냥 잠만 자고 싶잖아요. 맞아요, 쉬고 싶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직장인들한테는 이 등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요즘은 사실 직장 상사가 직원들한테 주말에 등산 가자라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쉽지 납니다. 않죠.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옛날 일을 떠올려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러면은 자, 직장인들에게 고난의 산이 정말 참 많네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지만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 연말정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세무사님? 네, 그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매월 뭘 줄까요? 월급 받죠. 맞습니다. 네. 이제 월급을 주면 일단 이게 세후 소득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세금을 떼는 소득 중에 개인 소득세가 있는데 요걸 떼고 주니까 매달 떼고 주는 거를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세금을 근데 월급 줄 때 그렇게 다 떼갔잖아요. 네. 그런데 또 왜 정산을 왜 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한 번은 제대로 떼면 되지 왜 또 정산을 해? 왜 두 번 일을 해? 이렇게 불만 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 월마다 급여액이 변동되어질 수 있죠. 매 월마다 자신의 사항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혼자라면 다행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건 현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뗄 때 간이세액표대로 임의대로 세금을 뗍니다. 우선 먼저. 그리고 모든 금액과 모든 사항이 확정되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과 임의로 뗀 금액과 요걸 이제 정산하는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금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고 신고하는 게 맞죠. 신고 맞습니다. 납부하는 게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우리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신고를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달 월급 받을 때 미리 좀 떼놓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미리 좀 떼놨다가 나중에 진짜 세금이 나오면 그거 차이를 정산한다. 그런 개념이 바로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세무사들은 알아서 세금공제 혜택 잘 챙겨받겠지? 무조건 황금 받겠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세무사들은 토해내는 일이 없나요? 어떠세요, 세무사님? 초반에 저도 그래도 약간 환급 받았다는 기억이 좀 나고요. 요새는 그래도 토해내는 게 이게 아무리 챙겨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뭐 요새는 좀 토해내는 느낌이 있지만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는 토해낼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제 벌어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사실 세금을 연말정산하면 무조건 할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낸 세금보다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덜 징수했으면 추가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오늘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13월에 월급으로 돌려받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지난해 1월 진행된 2022년 연말정산 현황을 보게 되시면은요, 근로소득 신고자가 약 우리나라에 2,053만 명입니다. 이 중에 70%가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평균액이 한 77만 원 정도 되어진다고 하네요. 아마 올해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평균 환급액 77만 원이면 꽤 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13월에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토해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세금 환수 통보를 받고 있고요. 아, 대략 이들이 내는 그 평균 금액이 대략 한 106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통계 집계한 이후로 처음으로 100만 원 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복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어서 가산세를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좀 겪긴 했었지만 어쨌든 추가 징수 역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연말정산을 하면서 중복공제를 받았다가 적발이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자동으로 환급 신청을 해준다라거나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는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네.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복공제를 받으셔서 오시는 분 또는 뭔가 신고가 잘못돼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뭐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거 도움 받으셔 오셨던 분들 중에는 잘못 신고되거나 잘못 검토돼서 들어갔던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정 신고해서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서 세금을 이제 뭐 돌려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나 어쩔 수 없이 이미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토해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 깊게 조금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구나. 이제 피해 사례를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면은 애초서부터 좀 정확하고 좀 꼼꼼하게 했었으면은 이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잘 챙겨도 이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뭐 피해 사례에 대한 뭐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보니까요. 네.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장 광고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전현중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환급액은 사실 77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뭐 과다하게 몇백만 원 환급받는다 이런 일들은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라던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반영을 해야지 이런 피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은 월급을 받는데도 1년 동안 어떻게 돈을 썼느냐,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웠느냐, 이거에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천차만별이죠. 여러분은 100만 원을 더 내고 싶으신가요? 77만 원을 환급받고 싶으신가요? 환급받고 싶습니다. 환급받고 싶으시죠? 자, 환급받고 싶으시면 오늘 세상만사 집중해주세요. 연말정산 절세 전략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만 가지 세금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아하 세무 뉴스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핫한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상만사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2023년 달라지는 이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어떤 게 있나요, 세무사님? 네, 올해 결혼하셨던 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결혼과 관련된 결혼 세액 공제입니다. 오, 네, 결혼 세액 공제. 네, 저도 세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정이 완료되면 이제 결혼만 해도 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뭐 기울여셔서 한번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당 50만 원이니까 부부 둘이 합쳐서 100만 원까지 100만 원,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1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액 공제 혹은 또 소득 공제 연말정산에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전영준 세무사님 조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진입니다. 네, 전영준 세무사님. 네. 많은 분들이 이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를 헷갈려 하시는데 이 세법적인 용어는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참 알기 쉽거든요. 자, 첫 번째로 소득공제부터 먼저 갈까요? 소득공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준다라는 것이죠. 세액공제는요,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나온 다음에 빼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직도 어려우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시를 제가 총 3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예시, 10 곱하기 2는 20입니다. 자, 첫 번째 소득공제부터 먼저 갈까요? 소득공제는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주는 것이죠. 10-1 곱하기 2는 몇이 될까요, 선생님? 18이요. 그렇죠. 네. 와, 네. 멋있다. 아, 엄청 계산이 빠르죠? 되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세액공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2, 20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나온 이후에 빼주는 것입니다. 오. 20에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이번에는 19가 되죠. 오. 네. 똑같이 1을 빼주지만 어디에 빼주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는 건 소득공제, 그렇죠. 세금이 나온 후에 빼는 건 세액공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세액이 나오기 전에 빼는 소득공제가 좀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제가 앞선 예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되어지는데 네. 두 번째 예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제가 방금 곱하기 2를 했죠. 이제 곱하기 하면 1을 한번 해볼게요. 10 곱하기 1은 10입니다. 그렇죠? 네. 자, 소득공제부터 먼저 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주는 것이죠. 10-1 곱하기 1은 9가 되어지죠. 자, 세액공제 갑니다. 세액공제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빼주는 것이죠. 10 곱하기 1은 10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볼까요? 그러면 이제 9. 똑같이 9가 나오게 되죠. 이번엔 결과값이 똑같네요. 예. 그럼 이제 곱하는 숫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저희는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제가 두 번째랑 첫 번째는 곱하기 2랑 곱하기 1을 했죠. 세 번째는 0.7을 한번 곱해볼까요? 10 곱하기 0.7은 7이 되어집니다. 자, 소득공제는 결과가 나오기,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주는 것이죠. 10-1, 0.7은 6.3이 됩니다. 자, 10 곱하기 0.7은 7이 나온 상태에서 세액공제는 결과가 나온 후에 빼주는 거니까 1을 빼주면 6이 되어지죠. 아. 이번에도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곱하는 숫자가 클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곱하는 숫자가 작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건가요? 바로 정확하십니다. 네, 이처럼 소득공제가 유리한 사람, 세액공제가 유리한 사람은 사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긴 하시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결혼세액공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2024년에 결혼한 사람만 되는 건가요? 네,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만 해당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해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니까 지난해라면 2023년이죠. 23년에 결혼식만 올리고 24년에 혼인 신고했다. 요거 인정됩니다. 아. 근데 이제 24년에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 신고를 뭐 사정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혼인 신고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재혼은 어때요? 재혼도 이제 재혼을 했다는 것도 똑같은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 혼인신고를 24년 안에만 하시면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뭐, 그러면 재재혼. 재재혼 재재혼. 다 똑같습니다. 아, 네. 다 똑같나요? 결국은 혼인신고가 가장 혼인신고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군요. 재혼에 네.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자,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두 번째는 뭔가요, 쌤사님? 네,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 관련 세액공제, 즉 자녀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혜택이 커지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김하나 세무사님도 2025년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미리 축하받을게요.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5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명일 때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원래는 3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4년서부터는 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5만 원 공제가 되어지고요. 이 세 번째서부터는 인당 30만 원 공제되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4명의 자녀가 있으시면요. 3명까지는 35만 원, 한 명 더 있죠. 인당 30만 원 추가되어지니까 65만 원.
4명째 또 30만 원 추가돼서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문재원 세무사님은 네.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2명이니까 어떻게 네. 되는 거죠? 35만 2명이니까 원? 35만 원이 네. 되겠네요. 35만 원 받으시는군요. 자, 우리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점점 커지는 것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지 세액공제를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싱글들을 위한 좋은 뉴스는 좀 없을까요? 아쉽게도 싱글만을 위한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싱글이니까 뭐 월세를 사실 수는 있거든요. 월세와 관련된 이 월세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과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원래 월세 세액 공제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살면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무주택자여야 되고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이 올해부터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원래 또 공제가 750만 원만 됐었거든요. 요게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꼭 월세 세액 공제는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챙겨서 이번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이 확대를 해준다는 건 그만큼 공제 한도를 늘려준다는 건데 얼마나 쏠쏠한지 좀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62만 5천 원씩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1년에 750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급여에 따라서 물론 세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총 급여가 만약에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117만 5천 원 정도가 공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00만 원이 초과다라고 보시면 112만 5천 원이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세액 공제가 조금씩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거를 12달 월세로 나눠보면 한 8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월세 그러네요. 83만 원 정도는 전부 다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7%, 15% 이렇게 세액 공제율이 있으니까 세금에서 직접 까지는 거죠, 세무사님? 그렇죠. 세액 공제 세액 공제니까. 그러면 효과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하려고 그러면 뭔가 집주인 눈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거 신청 내가 내 마음대로 혼자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네. 걱정이 좀 있거든요. 한 가지 희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의 동의는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오. 네.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집주인분들이 내가 월세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 월세 세액 공제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바로 전입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셔서 전입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월세집 들어가면 반드시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전입 신고한다고 이게 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삿날 바로 이제 동사무소나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월세 세액 공제는 내 이름으로 받은 계약서랑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기 시작한 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사 직후에 전입 신고를 바로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임대차 계약서하고 내가 전입 신고한 거하고 날짜가 일치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모두 해당하시는 분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